아크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케가 올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버니스케는 올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와 3만 달러 모두 도달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달러 지수 DXY와 금리가 동시에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 저항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버니스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달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이번 분기 내 3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물 노보그라츠는 가격 움직임, 고객들의 포모 심리 확대 등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 3만 달러까지 상승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보그라츠는 앞서 2024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해 12월 50만 달러 전망은 유효하지만 5년 내 도달 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며 기존 전망을 철회한 바 있다.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국가로 꼽혔다. 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는 투아 크립토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베니아와 스위스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11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의 1인당 암호화폐 관련 검색 수는 0.13회, 슬로베니아가 0.12회, 스위스가 0.8회로 조사됐다. 한편 유럽 46개 국가 중 35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암호화폐로 꼽혔다. 도지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치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암호화폐의 이름을 올렸다. 시바이누는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 검색 데이터 4천만 건, 주요 키워드 191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에버스케일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인 에버가 세계 10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에 상장되었다고 밝혔다. 에버스케일은 바이비트의 다음 상장할 자산을 결정하기 위해 바이보트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승리해 상장되었다. 이번 투표는 바이보트 플랫폼에서 진행된 12번째 투표로 에버스케일은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에버스케일은 업계에서 가장 저명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부상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버스케일 네트워크는 이미 쿠코인, 후오비, 게이트아이오, 맥시클, 인도닥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추가되었다. 이제 에버스케일이 세계 10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의 커뮤니티 투표에서 승리한 후 또 하나의 거래소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바이비트 규정에 따라 바이비트 사용자만이 바이보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할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산 투표는 3월 2일에 진행되었으며 2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커뮤니티는 에버, BRA, 풀즈 세 가지 토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했으며 첫 60초 동안 에버는 118만 2,781표를 획득하며 다른 토큰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 투표가 종료될 무렵 에버스케일은 4,128만 1,985표로 바이보트 플랫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 수신 기록을 세웠다. 또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에버스케일과 바이비트는 모두 사용자를 위한 아마 세션을 개최했다. 바이비트는 텔레그램에서 $1,000의 상금을 걸고 에버스케일은 트위터에서 5,000에버 상금을 걸고 아마를 개최했다. 바이보트에서 에버스케일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위해 설정된 상금은 120만 에버이며 투표가 종료된 직후 에어드랍이 진행되어 에버스케일에 투표한 모든 참가자가 투표 집계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상금을 분배받았다. 또한 에버스케일은 5월 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네트워크 3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및 파티인 네버포인트 2023의 VIP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한 첫 단계로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버스케일 측은 이번 상장은 에버스케일 커뮤니티의 신흥 강점과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충성도와 참여도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이다며 새로운 거래소의 상장은 에버스케일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 이번 상장에 대해 에버스케일 재단 이문영 이사는 이번 바이비트 상장은
특히 그 과정을 고려할 때 엄청난 성과입니다. 세계 10대 거래소 중 하나에 상장함으로써 에버스케일은 훨씬 더 확장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네트워크에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투표 과정에서 에버스케일 커뮤니티가 보여준 강력한 지지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시가총액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미국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뱅크런 우려가 지속되며 반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7일 오후 4시 3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1% 상승한 22,4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4.04% 하락한 가격이다. 2023년 첫 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후 비트코인은 현재 실버게이트 위기에 대한 퍼드에 노출되어 있다. 월요일 주식시장 랠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버게이트 은행 위기에 대한 퍼드는 보기보다 깊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도 시장에 경계감을 주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과 8일 오전 10시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경제와 금리 정책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지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심리적 주요 저항선인 4%를 돌파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FTX 폭락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은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 지수가 다시 밀접한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버게이트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강세장에서 중립으로 돌아섰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실버게이트 관련 퍼드가 터지기 전에는 대다수의 트레이더가 암호화폐 토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지난주부터 이어진 주식시장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의 회복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디플레이션 또는 경제 회복 징후에 대해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가격 모두 급등할 수 있다. 또한 트레이더는 그레이스케일 대미증권거래위원회 소송 논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루곤체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14년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3월 10일부터 채권자 변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3만 7,890 BTC가 언락될 전망이며 이는 약 30억 달러 규모라고 전망했다. 이 루곤체인은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한 2014년 2월 7일 BTC 가격은 약 800달러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부동산 대마불사,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잡혀있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이 과거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만약 자녀들이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이자율 등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집값이 평균 19에서 20%나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다며 하지만 올해 1에서 2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과점 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지와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그는 은행은 면허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 부작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개입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공개하며 이윤을 성과급보다는 금융 안정에 출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중심의 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중심인 현재 은행 금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예대마진, 이자율 등의 많은 비판이 있는데 국내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다른 나라보다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20에서 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내주려면 은행들이 자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채 20에서 30년짜리 선물 시장 등이 없어 은행이 해지할 방법이 없다. 구조 개선해야 하는 뿐 아니라 정부도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우리는 국제 유가가 올해 배럴당 70에서 8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공요금 조정도 예정된 만큼 6월 이후에는 이런 변수들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 흐름에 대한 질문들에 기존 상저하고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상반기 1.1%, 하반기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며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우리나라 국민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도 없고 투자 대상으로는 여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술들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건 열어놔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이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에도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1월 실질임금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실질임금은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됐을 무렵인 2014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제외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4.2% 하락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급여가 적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0.46%포인트 증가한 점이 1월 실질임금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오르며 198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 시기를 맞아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이 암호화폐 테라 USD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 권도영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날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권 씨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인 UST는 자매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했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으며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우스캐피털, 코인 중개,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권 씨는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체류 중이던 싱가포르를 빠져나온 이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수사당국은 그가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씨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 대상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미국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뱅크런 우려가 지속되며 반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7일 오전 9시 53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7% 하락한 22,4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4.46% 하락한 가격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크립토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가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에 직면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국 달러를 입금하는데 핵심적인 진입로 역할을 했던 세네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실버게이트의 센을 활용하던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돈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할 것이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역시 은행과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찰스 호스킨슨 코인 리더스.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대체불가 토큰과 에이다 생태계에서 가장 활기찬 분야라고 말했다. 6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시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NFT는 현재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활성화된 분야라면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NFT 관련 부분에 대한 진전 상황을 알렸다. 그는 현재까지 카르다노 기반 NFT는 800만 개 이상이 발행됐다. 카르다노 기반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NFT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르다노 기반 NFT 생태계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르다노 개발사 인풋 아웃풋 글로벌은 커스텀 가능 사이드 체인 개발을 지원하는 EVM 툴킷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는 지난 7일 동안 10% 가깝게 하락했다.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 에이다는 7일 오전 8시 5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3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5%, 일주일보다 9.38% 하락한 가격이다. 현재 에이다의 시가총액은 약 115억 달러 수준이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출처 트위터 코인 리더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이후 엘살바도르의 관광 산업이 95% 증가했다고 말했다. 6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을 통해 관광 산업이 95% 성장했다. 이는 비트코인 덕분이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돼 있는 나라로 여행 가고 싶어하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많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엘살바도르 관광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후 3개월 동안 자국 관광 산업이 30% 성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전체 방문객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켈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과 같은 수많은 중앙은행의 행동을 비판하며 중앙은행이 사람들의 부를 평가절하고 저축을 없애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켈레는 서방 세계의 소비자들이 이미 중앙화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곧 탈중앙 금융 부문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인 유통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금지할 수 없다, 검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